지난해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부동의 2위를 지키던 현대자동차가 3위로 떨어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4위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이제 반등에 나설 것이란 낙관론과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매출이 급감한 가구업체 팀스 주가가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적은 소위 품절주를 중심으로 묻지마 급등세가 이어지자 가격 제한폭 확대가 주식시장을 투기판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두 도를 맞는 코넥스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출범 첫 달인 2013년 7월에 비해 415%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2년 경쟁업체 소주 제품이 몸에 해롭다고 허위 비방 광고를 한 하이트진로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SK하이닉스의 시총 2위 자리를 빼앗긴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요. 오늘 한국전력에 밀려 시총 4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170위권이던 정몽구 회장의 세계 부자 순위도 30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한국전력에 내줬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추락하면서 정몽구 회장의 세계 부자 순위도 30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였지만 한국전력의 강세에 약 5,800억 원 차이로 시가총액 4위로 밀려났습니다. 지난달 SK하이닉스에 3위를 내준 지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4위로 주저앉은 것입니다. 한편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정 회장은 334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24만 7천 원을 찍은 지난해 7월 정 회장의 순위는 173위였습니다. 최근 현대차 주가가 13만 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주가는 반토막 나고 정 회장의 순위는 2배가량 밀려난 셈입니다. 특히 2012년 4월 최고가 26만 8,500원과 비교하면 최근 현대차 주가는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한국전력 부지 인수 이후 미끄럼을 타기 시작한 현대차 주가의 내리막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방어를 위해 사상 첫 중간 배당 카드까지 빼들었지만 현대차를 보는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증권사들은 글로벌 판매 부진과 환율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대차의 실적 전망치를 줄줄이 낮춰잡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주가는 1.54% 오른 13만 2천 원으로 4일 만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주가가 바닥에 닿은 뒤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낙관론과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거나 아직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신차와 인센티브 확대, 배당 등 자체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대차 주가 반등은 결국 엔저 등 대외 여건 개선에 달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 3년간 매출이 13분의 1토막이 난 가구업체 팀스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팀스는 매출이 전년 대비 54.2% 감소하고 영업손실이 4억 7,400만 원으로 적자가 지속돼 왔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어 하루 거래량이 1,000주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가 급등 사유에 대해 팀스 관계자는 확인된 바가 없어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마 가격 제한폭 확대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팀스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적은 소위 품절주인 우선주들과 KT롤, 국보 등도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이상 급등 현상은 당초 금융당국이 가격 제한 폭 확대로 자석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실적 등과 무관하게 단지 수급 요인만으로 하루 30% 급등세를 보이는 장세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투기판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시장 코넥스가 다음 달 1일이면 두 도를 맞이합니다. 지지부진하던 거래량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코넥스 시장의 거래 대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코넥스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이달 들어 22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출범 첫 달인 13년 7월에 비해 415.9%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량이 7만 1000주에서 17만 주로 시가총액이 4,964억 원에서 2조 8,213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주가도 고공행진입니다. 18일 기준 시초가 대비 주가가 상승한 기업은 전체의 56%인 42개사로 평균 164.8% 올랐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코넥스 시장의 거래 규모는 올해 들어 금융당국이 코넥스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며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코넥스 개편으로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 예탁금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인하되고요. 소액 전용 투자 계좌가 이제 다음 달에 개설이 되면은 거래대금 등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도 남아 있습니다. 2년간 이뤄진 코넥스 신규 상장이 54개에 불과했고 지난해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는 총 12건에 불과해 코넥스 시장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정입니다. 다음 달 1일이면 코넥스 시장이 두 도를 맞이합니다. 코넥스 활성화 의지와 함께 순풍에 도출된 코넥스 시장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개편안을 앞두고 코넥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여행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감소하면서 관광업계에는 1,085억 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여행협회에 따르면 7월과 8월 국내 관광 상품을 예약한 외국인은 20만 2,5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2만 9,536명에 비해 82.1%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인이 81만 628명에서 13만 2,132명으로 83.7% 감소하고 일본인은 17만 7,190명에서 2만 7,641명으로 84.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동남아와 미국, 유럽에서도 각각 69.8%와 70.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6와 S6 엣지가 올해 4,500만 대가량 팔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5천만 대 이상 판매를 내다본 초기 전망치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는 평가입니다. 오늘 IT 매체 이타임스와 업계에 따르면 도이체방크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일본, 대만 등 30여 개 IT 업체들을 방문한 뒤 펴낸 보고서에서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가 밝은 지점에 있겠지만 갤럭시 S6와 S6 엣지도 꽤 괜찮은 성적인 연간 4,500만 대 판매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는 갤럭시 S6 시리즈 출시 초기의 출하량 기준으로 올해 물량을 5,500만 대로 잡기도 했습니다. 홍콩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소비자 판매량 기준으로 올해 5천만 대를 예상했습니다. 갤럭시 S6 시리즈의 4월 글로벌 판매량은 600만 대로 집계돼 비교적 순항한 편입니다. 한편 도이치방크는 반도체 칩 수요가 올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올해 PC 판매가 지난해와 비교해 9%가량 감소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반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인 3D 낸드는 올해와 내년 계속 좋은 성장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D 낸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술 리더십이 경쟁 업체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쟁업체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을 근거 없이 비방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 4,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달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서 처음처럼은 독, 인체 치명적 등의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비방 광고를 펼친 하이트진로에 대해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8월 처음 문제를 제기한 방송의 제작자와 비방 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이미 인체 유해성이나 불법 제조 등의 내용이 근거가 없음을 알고서도 본사 차원에서 비방 광고를 주도했고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개입 사실도 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식음료의 유해성에 대해 민감해 해당 표현을 접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본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처음처럼 제품을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임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지금은 롯데주류와 100억 원대 소송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주류업계에서 1위를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비방 광고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보도국의 한지희 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트진로가 도대체 어떻게 경쟁 상품을 비방했길래 이렇게 과징금에 소송까지 간 건가요? 이번 어떤 사건인가요? 네, 하이트진로가 경쟁사를 비방하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소비자TV에서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의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제조 방법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공무원과의 불법 커넥션이 있었다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었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해로워 많이 마실 경우에는 위장장애나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이 방송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알칼리 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독이다 이런 내용들을 편집해 2달 동안 서울 경기권에 전단지와 현수막을 뿌리면서 경쟁사의 소주 제품을 비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개입했다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인터넷 광고를 게재할 때 사내 PC를 사용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고 전단지나 현수막의 경우에는 영업지점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처럼 꾸몄다가 발각됐습니다. 네. 그런데 하이트진로의 비방 광고 배포의 경우에는 본사가 직접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의혹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본사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비방 광고의 경우에는 단순히 영업사원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이트진로 영업본부장인 황모 전무 등 4명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영업팀 등의 음해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 물 규정에 맞다는 처분을 내렸고 제조 방법에도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이 예산 6천여만 원을 들여 영업활동을 진행한 것이죠.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측에다가 소비자TV가 방영한 내용 대부분이 전문가들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고 본사 직원들이 편집을 할 때 용어 선택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본사 개입 사실은 은폐하려고 했는데요. 취재 결과 하이트진로 본사 마케팅팀이 직접 작성한 쉐어포인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문건의 제목은 처음처럼 보도 관련 추가 대응 방안이라는 지침서였고 본사 영업팀, 법무팀, 마케팅팀이 연관돼 있었습니다. 해당 리포트 안에는 직원들이 웹페이지 링크로 비방 내용을 충분히 전파할 수 있다. 바이럴 마케팅 차원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명석 하이트진로 홍보팀장은 영업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소비자TV의 비방 보도를 광고로 활용하지 않았고 회사 소속원으로서 회사 전체와 연관된 일로 볼 수 있다고 사실상 본사 차원의 비방을 시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 업체인 롯데주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의 제조 허가 과정이 이미 6년간에 걸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가 루머를 조직적으로 배포하면서 타격을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비방으로 인해 생긴 매출 손실액과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판촉비 등을 투자한 것을 계산하면 피해액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을 음해해 자사 시장 점유율이 1에서 2%가량 감소했다며 소주 점유율 1%를 100억 원으로 환산해 지난 2013년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최종 소송 결과는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롯데주류 측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롯데주류와 그리고 하이트진로 간의 100억 원대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그에 앞서서 이 하이트진로 관련자들과 소비자TV PD 등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이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던 황모 전무와 장모 상무는 영업 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하이트진로 영업지원팀장 신모 씨와 마케팅팀장 김모 씨는 벌금 1,000만 원, 소비자TV 제작 PD였던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전원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이 같은 형사처벌 판결로 하이트진로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됐고 여기에다 공정위 제재까지 받아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와의 민사소송에서 하이트진로의 패색이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하이트진로가 이처럼 비방 광고까지 일삼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지난 2006년 롯데주류 비지, 현재 롯데칠성음료죠. 처음처럼을 출시한 뒤 불과 4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이 4.5%에서 9.5%까지 급성장했습니다. 반면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은 기존 과반 이상 55.3%를 차지했던 시장 점유율이 4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에 몰리자 하이트진로가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한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구 인테리어 대형마트인 이케아 광명점의 소파와 수납장 평균 가격이 미국과 독일, 일본보다 15%에서 20%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 리서치는 한국과 미국, 독일, 일본의 이케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소파와 수납장 128개 가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평균 가격은 52만 2천 원으로 나머지 3개 국가보다 15%에서 20% 정도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126개 제품 중 80%에 해당하는 100개 제품의 한국 가격이 미국과 독일, 일본보다 비쌌습니다.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은 소파로 미국에서 22만 원 정도인 제품이 한국에선 47만 원으로 2배 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케아 관계자는 관세와 제품 수량, 매장 수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쳐 국가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TS 반도체의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STS 반도체의 채권단은 25일 채권단 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채권 비율 40%를 가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STS 반도체가 워크아웃될 것으로 보인다며 흑자 기업이지만 지급 보증 액수가 워낙 큰 액수이므로 상환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TS 반도체는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 신청을 결의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습니다. 출자법인인 BKENT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자 연대보증을 서는 STS 반도체 측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겁니다. 오늘 STS 반도체의 주가는 12거래일 만에 반등해 전거래일보다 11.5% 오른 2,5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GS건설은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플랜트와 인프라 프로젝트 한 건씩 총 2건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합쳐서 총 6,676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프로젝트는 대한유화 주식회사가 발주한 3,113억 원 규모의 원 프로젝트입니다. 원 프로젝트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환유화 공장 안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증설하는 공사로 공사 기간은 총 22개월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유화는 연산 에틸렌 80만 톤, BTX 30만 톤을 생산하게 되며 추가로 프로필렌도 15만 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쿨링타워와 납사탱크 등 총 10개 시설도 증설됩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교통부 산하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약 3,563억 원 규모의 T3008 프로젝트입니다. T3008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북부 우드랜드 지역과 창의공항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43km의 톰슨 이스트코스트 라인 지하철 공사 구간 중 하나입니다. GS건설은 차량기지 공사가 가능하도록 지반 개량 공사 등을 맡게 됩니다. 공사 기간은 약 33개월로 2018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편의점 CU는 지난 20일부터 배달 대행업체인 부탁해와 제휴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가 부탁해의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해 CU 제품을 10,000원 이상 구매하면 늦어도 40분 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PS를 활용해 주문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CU 매장이 물건을 준비하고 부탁해 직원이 배송을 담당합니다. 거리에 따라 배달료는 1,500원에서 3,000원 수준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배달이 가능합니다. CU는 오피스와 1인 가구가 밀집한 강남, 서초, 송파, 여의도 내 30개 매장에서 2달 동안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행한 뒤 올해 말까지 서울 16개구 1,000여 개 점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실질 국내 총생산은 상반기 2.6%에서 하반기 3.2%로 증가폭이 커지면서 연간으로는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 총부채가 4,835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국내 총생산 대비 338.3%에 해당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 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의 불만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달에 전국 아파트 27개 단지에서 21,342가구가 입주합니다. 전세난 해결에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또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전북 동부, 영남 내륙 등 일부 지역에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비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제주도로는 밤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늘보다 범위가 조금 줄어들면서 오후에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으로 최고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볕이 무척이나 뜨겁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요. 한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는 31도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는 드디어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수요일 제주도와 전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또 중국 남부 해안에 일본 남쪽 해상에서 위치한 장마전선이 주 후반에는 남해안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춘천 29도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점차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강릉 27도, 울진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와 대구 31도, 전주 30도로 무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요일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는 27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10번째 절기 하지입니다.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 여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예부터 하지에 비가 내리면 한 해 농사에도 풍년이 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거나 밤늦게 예보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반가운 비 소식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